지난 시간 우리 블레셋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 누구였던가, 사사시대와 그 이후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삼손 이야기라든가 사무엘 시대의 가장 주된 적이 블레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싸워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농지의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 그림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지중해 변에 있는 그 평지에서 주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해양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해양민족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게 유명한 블레셋의 신 중에 다곤 또는 다간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다곤, 다간이라는 의미, 이 신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다곤 또는 다간이라고 하는데 이 다곤, 다간이요, 이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눈이 붙잖아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이거 곡식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곤 또는 다간을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의 신,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이니까 그래서 물고기의 형상을 한 신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주로 정착하고 살았던 지중해 변에 있는 블레셋의 5도시라든가 또는 블레셋의 5도시뿐만 아니라 해양 민족이 거주하였던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대부분이 전부 다 평지, 평야의 지대였기 때문에 이거 농사를 짓는 신이다 라고 해서요, 이거 곡물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곡물의 신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곡물의 신인 이 지중해 평야의 끝에 있는 이제 블레셋 평야라든가 내지는 그 위에 있는 샤론 평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꼬 평야, 샤론 평야와 아꼬 평야 사이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곳에 살고 있었던 이 해양 민족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산지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쪽 해안 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살았던 이 블레셋과 해양민족,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 해양민족들과 그 다음에 이 산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땅을 우리가 분배받을 때는 이 지중해변에 있는 땅까지도 전부 다 분배받았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땅들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 시대는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산지 쪽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평야 쪽으로, 이제 산지 아래에 있는 이 해안가의 평야지대 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 내려가야 하는 이 전쟁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땅, 하나님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이 이제 믿음과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실질적인 경제의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삼손이 땅을 받았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받았던 지역이 대략 요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쪽 지역이 이제 단지파의 영역이 되겠는데요. 단지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 단지파의 영역을 보면 지금 해안가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단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요, 이 소라라고 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 뭐 베쉐메시, 소라 요런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에스다올, 소라, 그 다음에 베쉐메시. 이 해안가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까지 나가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랑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삼손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안가 지역, 블레셋 땅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단지파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당해진다. 자, 그런데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산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겠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평야지대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 중간지대에서 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갖다가 낮은 구릉지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 낮은 구릉지대를 히브리어로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쉐펠라라고 부르는데 이 쉐펠라는 히브리어로 쉐펠라라고 쓰는데요. 이 쉐펠라 지역이 주로 전장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쉐펠라 지역에 위치한 지파와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파의 도시들이었고, 이 단지파의 사사, 단지파 출신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을 블레셋 입장에서 막아야 하겠고요.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공 뭐냐면 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철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는 대장장이겠죠. 자, 그 당시에 철기 기술이라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 이 자산이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백으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철을 가지고 이제 병거 중심으로 부대를 이끌었는데 반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돌이라든가 좀 더 철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의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 두 나라가, 두 민족이 만약에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소수 민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철기라고 하는 하이테크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철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압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농지 확보를 위하여서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을 지키기 위해서 땅지킴, 이게 첫 번째 목적으로 싸웠고, 두 번째는 기술력 지킴을 위해서 두 번째로 싸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심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블레셋이 인구는 적으나 기술력이 좋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술 전략이 있어야 하겠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떤 그 구심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그들의 성소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제가 나누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여기에 단 지파가 있었고요.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사갈 지파가 있고요. 여기에 스불론 지파가 있고, 여기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헬몬산이 있고 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땅을 2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갓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르우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이 막 흩어져 있었죠. 이 12개의 지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이, 그 다음에 이 모든 12개의 지파가 하나로 묶는 구심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성소를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가 12지파인데 이 성소가 무너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신 아니야, 이거 우리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12지파 공동체가 와르르르 무너지겠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성소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를 공격하였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에 실로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집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헤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헤칼 아도나이. 그런데 이 헤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요, 사실 천막으로 된 텐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제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쌓은 일종의 건물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헤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단기 이전에 이미 어떠한 형태로에도 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건물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너무 깊게 이 성서신학 또 성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이 헤칼 아도나이가 있는 이 사무엘상에 있는 실로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가 약탈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죠. 우리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이 법궤를 잃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옳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삶고 있는데 이 재물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기를 가져가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걸리는 대로 가져갔다. 이게 문제다. 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은 가슴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허벅지살인데 그냥 갈고리로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어겼고, 그 다음에 삶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운 고기를 먹고자 삶지도 않은 그 생고기를 달라고 했던 그런 문제점. 또 기름을 태운 후에 먹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태운 후에 먹는다라는 게 뭐냐면 제물로 가져왔으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섭취해야 되는데, 아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그냥 취하려고 하였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법궤가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이
약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 이야기고, 이것을 역사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실로를 공략하기 위한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 실로를 약탈하기 위해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낮은 구릉지대 쉐펠라에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지역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을 갖다가 공략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을 공략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실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를 공략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서 먼저 1차로 전쟁을 벌이고 여기에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실로를 올라와서 실로를 약탈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뭐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 뭐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하여서 엘리를 뒤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레위인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물려받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이해를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12지파 공동체의 구심점인 실로라고 하는 성소를 파괴하여서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의 이 산지 지역까지도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던 일종의 계획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전략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라든가 내지는 사무엘상의 시작에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져서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암흑기가 시작이 된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